여러분, 영문학이 있기 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프랑스 문학의 아류작,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걸 바꾼 한 남자를 만나볼 겁니다. 바로 영문학의 아버지, 제프리 초서입니다. 자, 초서가 나타나기 전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영국 문학이라는 건 사실상 자지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잘 나가는 프랑스 로맨스 소설을 번역하거나 좀 어설프게 따라해 보는 게 거의 전부였죠. 독창성? 그런 건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서가 나타나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는 좀 투박하다고 무시당했던 평범한 영어로도 라틴어만큼 깊이 있고 프랑스어만큼이나 아름다운 문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의 여정을 보면 이게 딱 보여요. 처음에는 프랑스식이라고 해서 프랑스 문학을 따라하면서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단테나 보카치오 같은 거장들을 접하고는 문학적인 시야가 그냥 폭발해버리죠. 이게 이탈리아식이고요. 하지만 진짜 그의 천재성이 터져나온 건 마지막 영국 시기입니다. 드디어 모방을 넘어서 오직 영국 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진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독창적인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그의 대표작 캔터베리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정말 단순한데 너무 천재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어요. 설정이 진짜 기가 막혀요. 뭐냐면 서로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나다가 한 여관에 모인 거예요. 가는 길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불쑥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자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저녁 공짜로 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간단한 내기 하나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틀이 된 거죠. 근데 이 순례단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초서 본인까지 포함해서 무려 31명이었거든요. 원래 초서의 계획은 한 사람당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2편씩, 그러니까 총 120편이 넘는 대작을 쓰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다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만 봐도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서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등장인물들 좀 보세요. 고결한 기사부터 술 취한 방앗간 주인, 우아한 척하는 수녀 원장에 교활한 상인까지. 이건 뭐 말 그대로 14세기 영국 사회를 통째로 옮겨놓은 인간 동물원 같은 거예요. 귀족, 평민, 성직자, 사기꾼, 당배의 모든 인간 유형이 이 순례길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초서는 그냥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울로 사용했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 바로 풍자입니다. 빵 터지는 유머, 뼈 있는 아이러니, 그리고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숨겨진 위선과 어리석음을 까발린 거죠. 특히 그의 비판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했던 곳은 바로 당시 만연했던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그의 방식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한쪽엔 가난하지만 정말 신앙심 깊은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엔 온갖 가짜 성물들을 팔아치우면서 사람들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아주 탐욕스러운 면죄부 판명원이 있어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초서는 묻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가 뭔지 말이죠. 하지만 초서가 만든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단연코 독보적으로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치 오늘날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성, 바로 바스 부인입니다. 이분은 등장부터 아주 폭탄 선언을 하면서 시작해요. 책에 뭐라고 쓰여 있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든 내 경험이 최고의 권위야. 와, 이 한마디로 당시의 남성학자들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책에 쓰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살아낸 이 삶이야말로 진짜 진실이라고 외치는 거죠. 앨리슨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 정말 놀라운 캐릭터예요. 벌써 결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는 조용히 순종해야 미덕이라고 하던 시대에 오히려 남편들을 쥐락펴락하고 자기 욕망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다녔어요.
아니, 14세기에 이런 캐릭터가 말이 되나요? 진짜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바스 부인은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 영웅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시대 남성들이 생각하던 시끄럽고 욕심 많은 여자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초전은 그녀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웃는 걸까요? 정답은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조차 자기 주장과 똑 닮았어요. 이야기는 한 기사가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오는 미션을 받으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답이 뭐였냐면 바로 주도권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삶과 관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거죠. 기사가 이 진실을 깨닫고 여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자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풀립니다. 이야기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볼까요? 바스 부인 같은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는 왜 6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초서를 읽고 또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초서가 정말 위대한 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고 복잡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요. 그의 인물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권력, 젠더, 사회 정의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이 이야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는가 하고요. 이 모든 질문은 바스 부인의 이 마지막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맹세코, 만약 여자들이 역사를 썼다면 남자들의 나쁜 짓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을 거야. 소설 속 인물이 자기를 만들어낸 남성 작가, 그리고 문학 전체를 향해 던지는 정말 통렬한 지적이죠. 이것이야말로 초서가 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펜을 든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